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한 남자의 인생 이야기인데요. 이 남자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직장인으로서 대기업 부장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20년을 하나의 회사에 충실하며 보낸 신뢰받는 직원이었죠. 가정도 안정적이었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기회라는 미끼에 그의 인생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5천만 원이 2억이 되는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꿈꿔본 적 있지 않나요? 하지만 그 꿈이 얼마나 위험한 악몽으로 변할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도 비슷한 기회가 찾아온다면 이 이야기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경고가 되어줄 겁니다. 그럼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귀중한 인생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박민준 나이 52세. 그는 지난 23년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평범하지만 견고한 직장인의 삶 말이에요. 새벽 7시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하고 부장이라는 직책 아래에서 후배들을 관리하고 월급을 받아 아내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는 그런 삶 말입니다. 회사 내에서 박민준 씨의 평판은 좋았습니다. 상사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직원이라고 평가했고 후배들도 무섭지만 공정한 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3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것 자체가 그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렀다는 것은 안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그의 인생은 마치 정해진 궤도 위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열차 같았습니다. 그의 여름 박민준 씨의 나이는 52세였습니다. 10년 후면 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충분한 퇴직금을 받아 시골에 작은 집을 짓고 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며 인생의 황금기를 보낼 계획이 있었습니다. 딸은 이미 취직했고 아들도 대학을 졸업했으니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정년까지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민준 씨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어느 금요일 오후 회사 휴게실에서였습니다. 커피 머신 앞에서 동료와 함께 서 있을 때 한 명의 후배가 조용하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이 바뀌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부장님, 혹시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세요? 이 한 문장이 박민준 씨의 인생을 뒤흔드는 첫 번째 파문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배 이름은 최준호였습니다. 나이는 35세, 입사 8년 차의 평범한 직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간 그의 외모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늘 피곤해 보였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새로운 시계를 했으며 회사 카페에서 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 화면을 집중력 있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암호화폐라니? 그런 위험한 건 박민준 씨는 처음부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죠. 50대에 접어든 사람이 암호화폐를 좋아할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최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준비된 듯이 박민준 씨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이건 도박이 아닙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근데 지난 3개월 동안 제 초기 투자액이 4배가 되었습니다. 진짜 4배요. 부장님도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시면 정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최준호의 말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몇 주 안에 거래소에 상장될 거고 그 순간 가격이 10배, 20배가 될 거예요. 근데 상장 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큰 수익을 보게 될 겁니다. 남들이 알기 전에 그 기회를 먼저 잡는 거죠. 최준호의 말에는 일종의 긴급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안 하면 영원히 기회를 잃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박민준 씨는 그 순간 무언가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23년간 월급쟁이로 살아온 그의 마음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그렇지만 절대 나올 수 없어야 했던 욕심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박민준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최준호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들어간다고? 그게 정말 가능한 걸까? 결국 박민준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 주일 동안 은근슬쩍 최준호에게서 정보를 얻었고 인터넷 검색도 해봤고 유튜브 영상도 봤습니다. 마치 어떤 사건의 범인을 찾아내려는 형사처럼 암호화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0일이 지난 어느 밤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적은 금액부터 시작해보자. 이룰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말이야. 박민준 씨는 은행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을 출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퇴직금의 일부가 있는 정기적금을 해약하고 그 돈으로 암호화폐를 사기로 한 것이죠.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최준호의 도움을 받아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소에 등록하고 그가 추천한 코인을 샀습니다. 그 이름도 낯선 코인 말이에요. 누구나 들어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게 아니라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준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코인이야말로 정말 큰 수익을 줄 것 같았습니다. 백서를 읽어보라고 했을 때 박민준 씨는 그 백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습니다. 첫 번째 일주일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 첫 번째로 하는 일이 거래소 앱을 켜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지만 그는 그냥 뉴스 보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주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5천만 원이 5,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별로 큰 금액 아닐 수도 있지만 박민준 씨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내 돈이 스스로 불고 있네? 이것이 그가 느낀 첫 번째 희열이었습니다. 이 희열은 매우 중독적이었습니다. 3주 후 그의 5천만 원은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그 금액은 2억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16배입니다. 단 3개월 만에 16배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법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민준 씨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보, 나 암호화폐 투자해서 좀 벌었어. 1억 5천만 원이야. 아내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박민준 씨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돈 버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월급이라고 불렀던 것은 실은 도둑질 당하고 있었던 거네. 그의 뇌 속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감이었습니다. 2억이라는 금액을 손에 쥐게 된 박민준 씨는 더 이상 신중한 직장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변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딴 생각을 했고 회의 중에도 스마트폰을 몰래 들었고 저녁 약속도 자꾸 취소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스마트폰 화면만 봤고 새벽 3시까지 깨어 있곤 했습니다. 차트를 보고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찾고 최준호와 카톡으로 끝없이 대화했습니다. 욕심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의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처음엔 이 역을 유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이 돈을 3억으로 만들 수 있을까? 로 바뀌었고
다시 5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10억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최준호는 그의 욕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을 조장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장님, 지금 남은 돈도 좀 더 넣어보시면 어떨까요? 이 기회는 정말 드물어요. 박민준 씨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계좌에 얼마나 더 쓸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아내 이름으로 된 정기 적금이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비로 남겨둔 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로온이 아직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수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산이 되었습니다. 4개월 차에 들어섰을 때 박민준 씨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추가로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정기 적금도 함께 투자했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암호화폐에 올인한 것입니다. 이제 그의 포지션은 약 3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몇 달 전 자신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의 투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불안감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너 진짜 괜찮은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난 이미 2억을 벌었어. 이건 손쉬운 돈이야. 그는 자신의 성공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마치 그렇게 말함으로써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말이에요. 5개월 차 박민준 씨의 자산은 10억을 넘어섰습니다. 10억입니다. 그는 평생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금액을 단 5개월 만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날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환호하고 싶었던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풍선 같은 감정들이 그의 가슴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정년까지 일할 필요가 없겠는데? 그는 진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내가 은퇴할 때 20억도 가능할 것 같은데? 또 욕심은 이제 판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타지는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박민준 씨는 더 이상 회사의 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성공한 투자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아직 투자 가능한 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많은 자본을 원했습니다. 은행은 쉽게 대출을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박민준 씨는 23년간 같은 회사에서 일한 신용도 높은 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야. 박민준 씨는 2억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총 투자액은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그의 남은 인생 동안의 월급을 모두 합쳐도 못할 금액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아니, 어쩌면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완전히 숨기지 못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았어? 박민준, 넌 진짜. 아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우리 인생이 정말 달라질 거야. 미안해, 미안하지만 믿어줘.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니까. 차트를 보는 것이 하루의 낙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깨어 스마트폰을 들고 하루 종일 가격 변동을 추적했습니다. 심지어 회의 중에도 몰래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부장이 요즘 왜 이래?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박민준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뭘 아느냐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이 성공감, 이 희열, 이 가능성을 그들이 이해할 리가 없다고요. 최준호는 여전히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부장님,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이대로 유지하시면. 정말 그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차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불안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차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상승하던 가격이 처음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일 변동은 크지 않았습니다. 3%, 5% 정도의 하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박민준 씨가 처음 경험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일 거야. 조정이지. 모든 차트에는 조정이 있어. 그는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조정, 매집, 펌프 앤 덤프, 홀딩이 핑크 이런 단어들이 그의 어휘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것들이 투자의 진리라고 믿는 것처럼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차트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10%, 15%. 그의 자산은 9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준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때가 오히려 사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가격이 내려갔을 때 사는 사람들이 큰 수익을 봅니다. 박민준 씨는 이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출을 더 받으려고 했습니다. 은행은 거절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빌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용카드로 현금을 빼 추가 투자를 했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한두 주일이면 반등할 거야. 그는 매일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주문처럼, 마치 기도처럼요. 하지만 차트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14일이 지났을 때 그의 자산은 7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10억은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제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거래소를 확인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각 번 더 나빠진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판단 착오를 했는지 말이에요. 이건 투자가 아니었어. 이건 도박이었어.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7개월 차, 그것은 박민준 씨의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코인 시장은 폭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기하급수적 붕괴였습니다. 하루에 30%, 그 다음 날 또 40%. 차트 위의 그래프는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최준호는 사라졌습니다.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 메시지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최준호도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돈을 모두 잃었고 회사에 나올 얼굴이 없었던 것이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투자는 처음부터 기획된 손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박민준 씨의 자산은 급속도로 줄었습니다. 7억에서 5억, 3억, 1억. 마치 빠져나가는 물처럼, 마치 증발하는 안개처럼 모든 것이 사라져갔습니다. 은행의 대출금 2억은 어디론가 증발했고 신용카드 빚은 남았습니다. 결국 그는 투자했던 12억을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12억을 잃고도 빚이 3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매일 새벽 4시에 깼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것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차트. 계속 내려가는 숫자. 더 이상 올라갈 생각이 없는 그래프. 은행 앱을 켜면 마이너스 기호가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빚이라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그 자책은 시작되었습니다. 내 아내는? 내 자식들은?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부장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12억을 잃었다는 것, 2억을 더 빌렸다는 것, 신용카드 빚까지 있다는 것. 아내의 반응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무표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분노보다, 울음보다 그 무표정이 가장 절망적이었습니다. 회사 생활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박민준 씨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에서는 집중할 수 없었고 부장으로서의 권위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시체 같은 표정으로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차 박민준 씨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이 삶을 끝내려고 생각했습니다. 한밤중에 현관 난간에 앉았습니다. 아래층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냥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지 않을까? 그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그를 멈췄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울음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아내를 안았습니다. 둘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 말을 100번, 아니 1000번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미안은 3억의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미안은 손실된 시간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미안은 그의 신용도를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미안은 그저 말일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박민준 씨는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진단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이 빚을 없애주지는 못했습니다. 약이 시간을 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약은 단지 밤을 견디도록 도와줄 뿐이었습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의료급여도 신청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법원에 개인재무 관리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복잡했고 모든 절차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복 중인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같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었습니다. 말이 적어졌고 눈 맞춤이 줄었습니다. 자녀들도 아버지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딸은 아빠는 왜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 새벽 4시, 새벽 5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생각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뭐 하는 짓을 했을까? 이게 진짜 내 인생일까? 그 어두운 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이 정말로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박민준 씨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고 의사를 만나고 때로는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서서히 매우 천천히 그의 정신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욕심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욕심이었구나. 이 한 문장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2억을 벌었을 때도 욕심이 있었고 5억을 가졌을 때도 욕심이 있었고 10억을 넘었을 때도 욕심이 있었습니다. 욕심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욕심은 항상 더 원합니다. 욕심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는 이미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2억을 벌었을 때 거기서 멈췄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은 그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유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를 위한 선택지였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약 1년 후 박민준 씨는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직책은 더 내려갔습니다. 부장에서 과장으로요.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회사가 자신을 받아줬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도 그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있었군 하면서. 빚을 갚는 일은 길었습니다. 매달 계획대로 돈을 모아 은행에 갚았습니다. 신용카드 빚도 천천히 줄어들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마침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빚을 다 갚고 나서도 그의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를 살 때도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걱정했고 여행을 갈 때도 이건 너무 사치인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깊었고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신중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아내와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건을 쓰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현재 박민준 씨는 50대 후반입니다. 그는 다시 출근합니다. 과장이라는 직책으로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으며 예전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예전처럼 빠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후배들이 암호화폐 이야기를 하면 박민준 씨는 웃기만 합니다. 그 웃음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 후회, 그리고 조용한 다짐.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 말이에요. 다시 벌 수는 있어도 다시 잃고 싶진 않다. 이것이 그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는 경험, 그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에서 살아난 자는 더 강해집니다. 더 현명해집니다. 적어도 박민준 씨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이제 다릅니다.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를 봅니다. 말을 합니다. 웃습니다. 이런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안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내가 그 돈으로 집을 샀으면 어땠을까? 아이들 교육비로 썼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곧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매달린다면 현재와 미래는 볼 수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박민준 씨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를 향한 말입니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 멈추세요. 아직도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말에 혹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기회가 정말 기회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그 말이 정말 친절한 조언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미끼인지, 당신의 욕심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당길 것인지. 박민준 씨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욕심보다 감사가, 빠른 부자보다 느린 부자가, 많은 돈보다 마음의 평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박민준 씨는 평온합니다. 그리고 그 평온 속에서 그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박민준 씨 같은 분이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자신이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지는 않나요? 투자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투자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특히 당신이 잘 모르는 분야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빠른 부자보다는 느린 부자가 되세요. 욕심보다는 현실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세요. 다시 벌 수는 있어도 다시 잃고 싶진 않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